안녕하세요. 마음이등불입니다. 오늘은 시절인연의 의미와 법상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방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관계나 상황에 집착하며 고통받곤 하는데요.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절인연의 의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시절인연은 불교에서 유래한 깊은 철학적 개념으로 모든 일이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사건과 관계, 상황은 적절한 타이밍에 발생하며 억지로 잡으려 하거나 놓지 못하면 고통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더는 우리와 맞지 않음을 느끼면서도 이를 놓지 못해 집착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의 본질과 그 영향. 불교에서는 집착을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집착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유지하려는 강한 애착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집착은 때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인연이 온다. 이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점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명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시절인연의 철학적 의미. 불교적 관점에서 시절인연은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시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인 인과응보에 따르면 모든 일은 원인인과 조건연이 합쳐졌을 때 결과과를 이루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연이 합하여져 생겨나고 인과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1. 인과연의 시작. 인과연이 결합되는 순간이 바로 인연의 시작입니다. 2. 인과연의 끝. 인과연이 흩어지는 순간이 인연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관계나 상황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우리가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고통을 자초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집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굴레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상과 내면 탐구. 명상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집착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내려놓음.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시절인연에 따라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불필요한 집착을 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과 실천. 불교는 수동적인 태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은 인정하되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시절인연이 아닌 것을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인연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절인연의 적용. 관계와 기회. 시절인연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나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시절인연이 왔을 때 이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로 중국 춘추 시대의 철학자인 공자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생전에 자신의 철학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나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공자의 사상이 그 당시에는
시절 인연에 맞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적합한 시기에 발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모든 것을 시절 인연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마치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순히 포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고 후자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절 인연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 시절 인연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절 인연이 아닌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법. 반대로 인연이 닿은 상황이나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연의 시작과 뜻, 자연의 섭리.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시기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모든 관계와 사건이 일정한 시기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철학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지혜를 제공합니다. 인연의 시작과 끝, 인과응보의 원리.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인과응보는 모든 일이 원인인과 조건연에 따라 결과과를 이루며 이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시작. 인과연이 합쳐질 때, 즉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인연은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인연의 끝. 반대로 인과연이 흩어지는 순간, 즉 더 이상 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이는 관계의 종료나 기회의 상실 등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연이 합하여 생겨나고 인과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즉, 인연의 시작과 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 우리는 종종 특정한 관계나 상황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노력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나 특정한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는 인과연이 합쳐진 순간입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거나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연이 끝나는 순간, 반대로 관계가 끝나거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는 인과연이 흩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슬프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적 시선에서 본 인연의 교훈.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피하려 해도 이루어지고 인연이 아닌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인연이 끝났다면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연이 시작되었을 때 소중히 여겨라. 인연이 시작된 순간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그 인연은 언제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과 시절 인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행동과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로 간주됩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시절 인연은 그 운명을 더욱 완성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절 인연과 운명의 연결. 시절 인연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기회와 변화 또한 시절 인연의 범주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으며 반대로 시기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성취로 이어집니다. 기회의 본질 준비와 시기.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적절한지에 따라 기회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불완전하다. 시절 인연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외부 환경이 아직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맞는 기회는 자연스럽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기회는 자연스럽게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는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절 인연의 역사적 사례. 중국 춘추 시대의 공자는 시절 인연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생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시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파되며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공자의 사상이 그의 생전에는 시절 인연에 맞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적절한 시기에 발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현재의 노력과 선택이 비록 지금 당장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올바른 시기에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시절 인연을 믿는 지혜로운 삶. 시절 인연은 우리에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이루려 하거나 고집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법상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온다. 는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인연이 시작되었을 때는 소중히 여겨라. 인연이 끝났을 때는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어라. 진정한 인연과 기회는 반드시 그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시절 인연을 믿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 보다 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로 본 시절 인연. 공자의 이야기. 중국 춘추 시대의 공자는 시절 인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공자는 정치적 개혁과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육과 사상 전파에 힘썼지만 생전에는 그 노력이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자의 사상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았고 정치적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상주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꼼꼼히 기록되고 정리되어 논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 책은 이후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윤리와 정치, 교육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고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와 시절 인연. 공자의 생애는 시기가 맞지 않은 인연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후국을 순회하며 자신의 사상을 펼치려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의 사상은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생전 노력은 마치 불모지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절 인연이 맞았을 때 그 씨앗은 비옥한 토양에서 싹을 틔우며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사례는 모든 일이 적절한 시기와 조건이 맞아야 이루어진다는 시절 인연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사례가 주는 교훈. 현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어라. 공자의 삶은 현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생전에는 외면받았지만
그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신념의 중요성, 공자는 시대적 어려움에도 자신의 가르침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절 인연이 맞았을 때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듯 지속적인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가져옵니다. 결실을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의 노력이 바로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시기가 맞으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는 방법 명상과 깨달음. 시절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집착과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중요성과 효과.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도구입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기 위해 명상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의 근원을 이해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왜 특정 관계나 상황에 집착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한다. 명상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명상은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으로 집착 극복하기. 시절 인연을 이해하고 집착을 극복하기 위한 명상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조용한 공간 찾기.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아 앉거나 누워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기.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질문 던지기. 나는 왜 집착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반응이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감정 탐구하기. 집착의 근원이 되는 상황이나 기억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자세히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과 상상하기. 집착을 유지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변화를 체감합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느껴지는 자유와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되새기기.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마음속에 반복하며 자신의 내면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명상이 주는 실천적 교훈.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절 인연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의 섭리를 신뢰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며 살아가기. 공자의 사례와 명상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시절 인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과 기회는 그에 맞는 시기가 있고 억지로 이루려는 집착은 우리에게 고통만을 남길 뿐입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의 긍정적 변화.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강렬한 욕구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그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집착을 유지하면 생기는 문제, 감정의 소모. 집착은 우리의 감정을 끝없이 소모시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이 반복되며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제한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불필요한 고통의 지속, 집착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의 이 점, 마음의 평온. 집착을 내려놓으면 감정의 소모가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더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과 기회의 발견,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 집착은 우리의 시선을 과거나 미래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사례, 집착을 내려놓고 더 나은 삶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사람들이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나은 관계를 만든 사람들의 사례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의 전환임을 보여줍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법,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